네, 제4장 법률얘기 대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대리할 때 요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죠. 갑의 대리인을께서 누구의 재산권, 갑의 재산권 이전을 약속을 정하고, 이쪽도 뭐죠? 병이 돈 주기로 약정하죠? 그러면 약정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럼 효력은 누구하고 누구끼리 문제예요? 갑하고 병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예쁘게 표현한 말이 본인 갑의 이름을 갖다가 뭐 했다? 표시했다. 그래서 표시자를 갖다가 나타낸 것이 현자고 이름자에서 명자 쓴다. 이걸 뭐라 한다? 현명. 본인 위한 것 표시. 본인 이름을 나타나게 되면 효력이 누구한테 간다? 갑. 그러니까 원이 그려지면서 보통 이게 유권 대리니까 몇 번이에요? 요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정에 문제가 있으면 판단 기준은 누구지만? 을이지만 그 효력은 어디로 간다? 4번. 자, 그렇다면 거기 문제 1번에 대리인을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20번에 1번은 있다죠? 있어요. 근데 이 중도금, 잔금을 이제 안 건네주면 밑에 21번에 대리권 남용이 된단 말이에요.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입니까? 유권 대리죠. 자, 20번에 1번 권한 있다. 자, 이제 20번에 2번 보세요. 병에 뭐가 있으면?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네. 그럼 여기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둘 중 하나겠네. 이행 지체 아니면 뭐요? 이행 불능이겠지. 여긴 최고 필요하고 최고 없지. 근데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 다음 원상 회복. 그 다음 그럼 이거 전부 다 누구하고 누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병의 체불이 있을 때 을이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은 을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해제 맞겠죠? 3번 지문 병의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뭐 했다? 거꾸로 병이 해제했네? 이건 아까 여기 의뢰한 거지? 이건 누가 했어요? 병이 해제했죠? 그 원상회복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병은 을한테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한번 별표.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병은 을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갑한테. 그러면 4번도 같은 거 아니에요? 4번도 같은 거 아니에요? 뭐?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죠? 병은 누구한테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 표의 위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약정은 누가 하지만, 을하고 병이 하지만, 약정에 관한 효력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네, 이런 원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을을 사기했어. 뭐 했다고요? 그럼 사기 판단 기준은 을이야, 갑이야? 을. 사기면 여기 들어와서 취소가 나오네? 그럼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는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원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맞추고 이건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같은 걸
다른 걸로 인식하고 공부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공부하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게 아니고 몇 번 봐야지 이게 들어와요. 자, 그래서 3번, 4번은 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1번 대리권 남용 가겠습니다. 형식적 현명, 실제는 자신의 이익도만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 유효, 무효? 네? 무슨 대리니까? 유권 대리니까 당연히 뭐예요? 유효죠. 자, 그런데 2번에 107조 인로 단서를 유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적용한다고 그랬죠. 자, 3번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네? 무효죠.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22번 갑니다. 대리행에 뭐가 있다고요? 하자, 약정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1. 본인은 착오가 없고 대리인은 착오가 있습니다.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본인은 뭐가 없고 착오가 없죠. 근데 대리인은 뭐가 있어요? 착오가 있죠. 그럼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면 되겠죠. 그죠? 거꾸로 본인이 뭐가 있고 착오가 있고 대리인이 착오가 없다면 취소할 수 없겠지. 아니, 판단 기준은 누구요? 응? 대리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가 있고 거꾸로 해봐요. 만약에 병이 갑을 이렇게 했을 때, 뭐 했을 때 기만 안 당했지.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판단 기준은 누구다? 약정의 판단 기준은 누구다? 대리. 그래서 본인은 착오가 없고 대리인이 뭐가 있다면, 착오가 있다면, 착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본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으나 대리인은 상대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 사람이 기망했잖아요. 얘는 뭐가 안 당해서 기망. 안 당해서 약정은 문제 없잖아.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 자, 3번. 별표.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했어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번. 이게 아까 그놈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사기친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사기치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어요. 자, 거꾸로. 자, 갑이 누구를 기망하면? 병 기망하면 약정 문제 있으니까 병은 뭐 할 수 있고, 또 을이 병을 뭐 하면? 내가 알았던 거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그런 거 물을 필요 없고 그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래서 3번은 꼭 중요합니다. 2번은 모의고사형. 실제 기출문제 나온 적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5번. 상대방이 누구 사기했어요? 대리인 사기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가지요. 그래서 22번 잘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23번에 1번 갑니다.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없다? 없죠? 답을 안 했나 아까? 22번에 2번은 있다, 없다? 없다. 답을 써야 되겠죠. 3번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누구한테 기속하죠? 자, 23번 갑니다.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없죠? 나누시면 되잖아요.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종류가 두 가지죠. 본인이 키를 갖고 노는 협의 무권 대리. 본인이 추인 거절했을 때 웃기지 마라 역공할 수 있는 게 상대방의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대리는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대리? 무슨 대리?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그러니까 무권 대리도 누가 키를 갖고 노는 거 먼저. 응? 본인이 키를 갖고 만약에 뭐 했다면 추인했다면 4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뭘 하지 않았다면 추인 거절하게 되면 이걸 뒤집는 게 뭐야? 네? 상대방이 뭐 주장해서? 네? 표대 주장해서 몇 번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4번 뒤집어 놓는 게 표현대리 아니에요. 어쨌든 무슨 대리야 전부 다. 그러니까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자,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일단 끊으세요. 일단 표현대리가 성립했다고 했지. 그러면 과실 있다. 상대방한테 과실 있을 때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 보통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면 100% 운전자 과실에 말 안 쓰지. 보행자가 무단 이게 뭐 이렇게 칸 쳐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까지 넘어가서 무단으로 다치게 되면 100% 운전자 과실한 말은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치료비가 만약에 1억이 나왔다. 운전자 과실 60% 다르면 얼마예요? 6천만 주는 거고 4천은 본인 부담해야 되지. 그게 과실 상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전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상계?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번째,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고 있습니다.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번은 논리 문제죠. 강행법규 위반되면 몇 번이요? 퍼펙트 확정 무효아니에요. 근데 다시 또 표현대리를 적용하면 또 4번 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자, 24번 갑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 1.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는 대리권 또는 대리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한정하지 않는다. 24번은 1번 한정하지 않는다. 한정하지 않는다. 자, 그 판례 있죠? 그게 명의대여입니다. 무슨 대여? 가끔 유명한 연예인 사진을 딱 해놓고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그 수금한 돈 갖고 또 먹고 튀죠. 그러면 그 얼굴 보고 등록한 사람들은 튄 사람한테는 뭐라고 안 그러고 그 얼굴 본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책임지라고 그러지. 이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 한 적이 없다. 대리권 준 적이 없다. 그래도 뭐 하는 거야? 125조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대리권 수요 표시란 말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1번 한정한다, 한정하지 않는다? 한정하지 않는다. 2번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은 선의만으로 충분하다. 선의 및 무과실 이해된다. 표현대리는 선의 및 무과실일 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뭐만 가지고 안 돼요? 조문 나중에 확인해 보라는 얘기. 자, 125조고요. 125번. 권한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
넓게 넓게 해석하세요. 글자를 보세요. 권한을 넘었죠. 권한을 A라 합시다. 넘은 게 B야. 그럼 상대방이 본 것은 A를 봤어요? B를 봤어? 아니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는데 을이 그걸 넘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상대가 본 것은 넘은 거 봤지 그 A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넘은 거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니까 넓게 해석할 것. 그러니까 1번 기본 대리권, 법정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법정 대리입니다. 그래서 25번에 1번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 포함된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공법행위도 기본 대리 권한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죠. 권한은 공법행위고 넘은 것은 사법행위일 때 상대방은 사법행위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이 공법행위라 할지라도 본인이 뭐한다? 책임진다. 그 대표적 그게 뭐냐면 권한은 등기 신청. 네? 넘은 것은 대물 변제. 본인 책임져야 된다는 게 판례 태도고요. 3번 복대리 권한도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자, 네 번째 편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넓게 넓게 해석하십니다. 다만 거기 맨 밑에 5번 있죠. 몇 번이요? 5번. 그 사실행위만큼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무슨 행위?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지금 뭐 5번 같은 걸 낼 수 있는 여지는 아닙니다. 앞에 1, 2, 3, 4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정답을 처리해요. 이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26번 갑니다. 갑은 을한테 자신의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 수여했다. 근데 을은 토지를 병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돼 있네. 권한 넘은 표현대리죠. 1. 갑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본인이 표현대리 주장하면 안 되지. 표현대리는 누구 거예요? 본인은 추인권 행사하는 거지. 표현대리는 누구 거? 상대방 거지 본인 게 아니다. 표현대리 주장은 333 상대방이 주장합니다. 두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병에게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적으로 책임진다. 아까 했던 똑같은 얘기고요. 세 번째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거나 없음을 알았던 경우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안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가 없다. 단 최고권은 인정되죠. 네 번째 매매 대상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네요. 허가받지 못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 강인법규 허가구역 허가받지 못한 확정적 무효 아니에요. 표현대리 인정되면 확정 유효가 되면 안 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을이 매매계약을 누구 명의가 아니고 갑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체결했죠. 병이 선임 무과실일 경우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발표하세요. 자,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뭐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적 판례가 을이 자신 이름 앞으로 뭐 해서요? 등기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본인 토지를 대리인 명의로 뭐 해서 등기한 다음에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부상 자신의 토지를 판 거지 무슨 자격이 아니야? 대리인 자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대리 주장할 수 없다?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자, 27번 갑니다. 상대방 범위입니다. 1. 표현대리에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 범위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한하지 않는다. 응? 정답은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뭐라고요? 표대, 주장, 상대방, 범위. 좁게 해석해야 돼요. 표대, 주장, 상대방, 범위는 뭐 한다? 좁게 해석해야 돼요. 표대, 표현들이 주장하는 무슨 범위는? 상대방 범위는 넓게 해석하지 마시고 뭐 한다? 축소. 좁게 해석할 거. 좁게. 근데 밑에 2번 있죠. 무권 대리 계약에 대한 추인 있죠. 네? 권리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있다. 그러면 누구의 상대방은? 추인. 상대방 범위는 넓게 해석해도 좋죠. 이유는 뭘까? 본인 갑이 원해서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뭐 한다? 넓게 해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도대체 뭔 소린가? 에? 좁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걸 설명드리면, 자, 표현대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갑이, 을이 무권 대리예요. 무슨 대리요? 무권 대리인이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병이 선의 및 무과실이면 뭐면 선의 및 무과실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갑이, 본인 갑이 뭐 한다? 책임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여기 건너간 정이 악이야. 이 악인은 보호를 받을까 안 받을까? 머리 쓰지 말고 당연히 방패니까 받겠지. 앞사람이 뭐 하면 그럼 그대로 보호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병이 만약에 뭐라면 악의 또는 유가실이면 본인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책임 없지. 그죠? 근데 또 정이 또 갑자기 이렇게 들고 들어온다. 선의 및 무과실로 들고 온다. 이거 보호를 해줄까 안 해줄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아까 했던 거 있죠? 아까 갑 기억나요? 통정 뭐라고요? 통정에서 건너갔을 때 병이 뭐라면? 정이 모일 때 보호 받아 못 받아? 방패잖아 이거는. 그죠? 근데 아까 병이 뭐라면? 선의일 때 보호를 해줄까 안 해줄까? 응?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먹고 튄 것들이야. 중간에 사람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거 잘못 있고 이 잘못 얘도 튄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럼 누구하고 누구 남은 거야? 갑하고 정의 문제지. 여기도 중간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갑하고 누구의 문제 지금? 정의 문제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가 문제를 일으킨 원흉 아니야 원인. 얘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하고 병을 보호하려면 누굴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호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여기는 갑이 사고 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사고 친 거야 이거? 내가 사고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그 책임이 얘한테 여기까지만 책임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갑하고 있으면 누굴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갑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낼 것 같아요? 안 내. 근데 이거랑 비교하면 좋잖아. 통정을 통해서 왔을 때 정은 뭐다? 갑하고 정 있으면 누굴 먼저 보여야 된다? 정 보호할 생각하려고.
갑을 변정해서 무권대리 통해서 왔을 때는 갑하고 정했으면 갑을 부어야 될 편 있다는 얘기야. 방패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딱 이게 정립이 되면 안 도망간 거예요. 아까 이게 모의고사 요번엔 뭐 그게 나왔는데 아까 통정 나왔었잖아. 근데 다른 질문들을 왜 하네 여러분들은? 다 알아? 모를 때는 와서 뭐 한다? 그거 궁금해서 질문하면 답이 풀릴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 모를 때는 뭐 하라고? 또 질문해서 이런 것도 모르냐고 구박받을까 봐 절대 안 그래. 제가 수업할 때만 뻑뻑하지 그냥 이렇게 질문할 때 다 해드려. 아시겠어요?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강의됐다고 풀려 그게. 그럼 절대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습니다.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 일찍 나가면 한 거 같은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공부할 때 1시간에 한 3개 정도만 집중해서 하시고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6개를 공부한다면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항상. 이 나눔이 없으면요.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가 다 잊어버려. 지금도 같이 그래서 27번에 2번 있죠. 본인이 원해서 추인할 때는 확대시켜도 좋은데 표대에 주장하는 상대방 범위는 뭐한다? 좁게 해석할 거. 자, 28번 1번 추인의 조건 붙이거나 일부에 대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단독행위에 조건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조건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28번에 1번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2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 했어요? 단독 상속했죠? 이게 쓰세요. 망나니 자식이야. 무슨 자식이요? 망나니 자식입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는 아버지 토지지만 지금은 자기 토지가 됐죠. 그러면 1번이 몇 번 됐다고 봐야 돼? 4번 됐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추인 거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는 본인이 누굴 상속했다? 무권대리 상속했습니다. 본인은 추인 거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을 굳이 얘기하면 3번은 망나니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본인이고 아들 토지를 아버지가 팔았을 때 아들이 추인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삐져서 사망했습니다. 본인은 잘못 없잖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은 잘 안 냅니다. 주로 나오는 것은 몇 번? 2번이 타겟입니다. 3번은 모의고사 때 주로 나옵니다. 자, 29번 갑니다. 협의회 무권 대리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뭐한 후? 처분한 후 본인이 그 처분을 뭐 했다면? 인정했다면 무권 대리 추인을 적용한다.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한다. 네. 무권 대리 추인을 적용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추인 종류가 어떻게 돼요? 추인 종류 시작 뭐 있을까? 일 번에 추인이 있고 2번에 추인이 있죠. 또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이 있죠. 네? 지금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갑, 등기, 을, 위조, 병한테 팔았다. 을이 알고 보니까 을이 아들이네. 병이 와서 갑한테 와서 뭐합니까? 네? 이거 인정 안 하면 뭐하겠다 아들을. 사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럼 아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 그래? 아버지가 인정할게. 그러면 그 계약이 그때부터 유효가 될까? 처음부터 유효가 될까? 상식적으로. 그럼 1번 이거 써야 되지 뭐. 확정 무효 추인은 언제부터?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보죠. 1번 추인은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하지 않고 무슨 추인?
무건대리 추인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상급에 속하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항상 뭐다 수석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석하려다가 꽝 되지 마시고, 과락면하고 평균 몇 점, 60점 좀 남아야지 편할 거 아니에요. 과락면하고 딱 평균 60점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시험 봐서는 안 돼요. 원래는 과락면하고 평균 60 올라가 있어야 안 올라가 있어야 돼요. 좀 남아야지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자, 2번 갑니다. 무건 대리인 상대방 책임은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무건 대리 책임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무건 대리는 불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그러니까 무건 대리니까 불확정 무효 1번이지 불확정 유효 3번이 아니잖아. 무건 대리 책임은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자, 30번 갑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수의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까지 이전해 주었다. 30번에 1번 갑은 추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본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정신이 없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한테 추인할 수 있다. 맞죠? 있죠? 누구한테 할 수도 있고 을한테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다. 단 그 사실을 병이 뭐예요? 알 때 4번을 주장하는 거지. 알기 전까지는 여전히 1번이야.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병 명의 등기는 실체 관리 부합함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맞겠죠? 추인 거절할 수 없으니까. 3번 같은 얘기예요. 을이 갑을 단독 뭐한 경우?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3번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을 때 을은 병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다 같은 얘기죠. 없다. 5번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을은 병에게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다 같은 얘기지 뭐. 계약이 무함으로 퍼펙트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 무건 대리 28, 29는 반드시 나옵니다. 100%. 자, 26페이지 갑니다. 법률행위 무효하고 뭐에 관한 것? 취소. 맨 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래 계약상 법률 관계, 계약상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없어요? 1번이니까. 무슨 무효? 아니, 허가받기 전은 계약 자체가 불확정 무효, 달라는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협력 의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31번에 1번 위 계약은 무슨 무효? 허가적이니까 유동적 무효. 자, 두 번째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갑은 이후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무슨 해제가 안 돼요? 무슨 해제 안 돼? 허가받기 전 법정 해제할 수는 없죠. 법정 해제는 몇 번을 전제로 쓰는 얘기? 세 번째, 갑은 을에 대한 제공 없음을 이유로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협력 의무는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다. 네 번째, 갑은 수령한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쫙 반대 표시해 놓을 것. 해약금 해제가 나오면 거기에다 뭐가 갔어야 될까? 해약금 해제가 나오면 그 위에
그 위에 일부 지급, 그 위에 약정, 그 위에 무슨 말 들어간다? 계약금, 계약. 그러니까 짧게 쓸게요. 계약금, 계약, 그죠? 약정 했을 때 성립하지 않죠? 일부 줬을 때도 아니죠? 다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뭐가 나와요? 해가 나오지.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약정 일부 지급 중간에서 할 수 없고 일부 준 상태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뭐다? 그러니까 주된 매매 계약은 전형 계약 매매 계약은 효력은 없지만 성립은 됐죠. 또 허가받기는 비전형 계약금 계약은 다다다다다 줬을 거 아니에요. 허가받기 전이라도 무슨 해제할 수 있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을이 병한테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갑을 매매 당사자 허가받아서 등기하게 되면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죠. 이게 바로 무슨 지역의 중생 등기야? 허가 지역에서 중생 등기는 무효. 자, 32번 갑니다. 갑은 허가 구역 내는 자신의 토지에 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아직 허가받지 않는 상태이다. 1. 위 매매 계약은 불확정 무효이다. 확정 무효다. 32번에 1번 뭐다? 불확정 무효. 두 번째, 갑과 을은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없다? 협력할 의무는 있다. 세 번째,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원 그려놓고 1번 상태에서 해제는 몇 번이 돼야지? 4번이 돼야지 여기서 해제란 말 쓰는 거 아닐까? 그럼 부당이득은 언제 쓰는 거야? 2번이 됐을 때 이 부당이득 쓴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받기 전에? 허가 이전 단계에서는 4번을 전제로 한 뭐 할 수 없고 법정 해제할 수 없고 2번을 전제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불확정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금 돌려달라면 안 된다는 거야. 허가 안 나서 뭐가 됐을 때 확정 무효가 돼야지 부당이득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 조심하라? 3번 별표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그 3번과 아까 왼쪽에 31번에 2번 있죠. 네? 법정 해제는 확정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고 부당이득은 확정 무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다. 비교해 두시고요. 자, 4번 갑니다. 을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뭐 받기 전이라도 사기 있으면 당연히 취소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33번에 1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뭐 했다? 매매했다. 이때 토지와 건물의 분할 가능성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만 내놓으라고 건물만 달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운명을 뭐한다? 함께 한다. 자, 2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될까? 그때부터 유효일까? 자, 무효행위의 취인은 처음부터야? 그때부터야?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2번, 3번 같은 거죠. 매도인이 통정 허위 매매를 추인하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될까?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일까? 그러니까 몇 번 같은 거예요. 2번, 3번 같은 거예요. 근데 강행법규 무효, 반사실서 법률행위 무효는 추인할 수가 없어요. 의사표시 정도만 추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4번. 불공정 법률행위 추인됩니까? 안 됩니까? 추인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밑에 5번. 전환은 인정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불공 전환 법률행위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세요. 뭐는 안 되고 추인 안 되고 전환은 됩니다. 34번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병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을한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임으로 적법하게 뭐했다? 취소했다. 34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병이 있고 갑이 있고 지금 계약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무슨 자? 1. 계약은 소급적 무효가 된다. 그때부터 무효다. 취소하면 언제게?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 2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동생관계에 있다 없다? 서로 주고받은 거 다 동생관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 갑이 대금을 모두 무슨 비로?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대금 전액 반환할 필요가 없다. 네, 대금 전액 반환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활비로 쓴 것은 뭐다? 현존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왕창 가서 유흥비로 써버리는 게 제일 좋아. 그건 현존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생활비 썼다는 것은 뭐야?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액 갖다 갚아야 됩니다. 네 번째, 만약 을이 선의정한테 등기 넘겼죠. 자, 병이 취소했을 때 효과를 선의정한테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있다. 뭐라고요?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그게 절대적 취소 아니에요. 무취 있죠. 미피피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잖아. 그러니까 정의 선의라 할지라도 소유권 뭐하지 못한다? 취득 못하죠. 이게 차고 사기는 상대적 취소이니까 보호를 받겠지만 이건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자, 35번에 1번 봅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했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아니 지금 무슨 상태에서 3번 상태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뭐 했다? 취소했다고 했잖아. 그럼 몇 번 된 거예요? 2번 올라간 거 아니에요? 몇 번 된 거예요? 여기 2번 됐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확정 무효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불법 유턴회사. 무슨 유턴? 아니 여기까지 오놓고서 갑자기 불법 유턴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불법 유턴해가지고 돌아가서 이 취소의 법률행위 취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있다 없다? 3번 취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2번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는 있다. 그래서 2번은 직진 추인입니다. 무슨 추인이요? 직진. 2번 추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에 있다가 3번 상태에 있다가 취소하면 2번 됐지. 해놓고 나서 다시 불법 유턴해가지고 돌아가서 3번 추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 대신 도착한 곳에 2번 직진 추인은 뭐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31번은 불법 유턴해서 돌아가서 3번 추인은 할 수 없다. 근데 도착한 곳에 2번 있지. 2번 확정무효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2번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즘 뜨고 있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2번 만들어 놨죠. 2번 상태의 직진 추인은 가능하지만 2번 만들어 놓고 다시 불법 유턴해서 돌아가서 3번 추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 3번 추인해 놓고 다시 불법 유턴 돌아가서 취소돼야 안 돼? 그럼 안 되지. 불법 유턴은 안 됩니다. 근데 뭐는 된다고요? 도착한 곳에 직진 추인은 가능하다. 자, 우측에 조건 갑니다. 36번에 1번 부척관계 종료 해제 조건 증여 계약은 조건만 무효가 될까? 조건은 물론 몽땅 무효가 될까? 36번에 1번은 첩관계 유지를 조건하기 때문에 전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불법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이요?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 몽땅 다 무효. 그래서 모두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거. 자, 2번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약정을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네? 유효. 그러면 세 번째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에 붙인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응? 다 유효입니다. 2번 3번은 왜 다 유효일까? 2차 해매 아니죠. 이기 연체 해지 차임 증감 청구권 약정 없는 해지 통고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 채권법의 강행 규정. 법정 해지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특약은 전부 다 유효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계약법 가서 중도금 안 주면 자동 해제가 되는데 잔금 안 줘도 자동 해제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잔금 줄 때는 매도인도 변제가 되기 때문에 매도인께서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뭐에 빠뜨려야지? 이행 지체가 돼야지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건 이제 어디서 계약법에서 놓을 거고 어쨌든 자동 해제 약정 특약은 전부 다 뭐다? 유효. 자, 네 번째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자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한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뭐. 성취됐다고 주장하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요? 됐어요? 자, 37번에 1번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일까? 형성권적 기한 이익일까? 정답은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봅니다. 특약이 발생하면 바로 기한 이익 상실된다. 그러면 정지 조건이고 말을 해야지 이익이 상실된다 그러면 형성권적이죠. 어느 것이 채무자한테 유리할까? 말을 해야 이익 상실이 돼야지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판례는 뭐로 가지 않고 정지, 조건, 특약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로 들어갑니다.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갖다 놓은 겁니다.
네, 잠시 후 따들어오겠습니다.